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경욱 TV입니다. 이곳은 제가 새로 문을 연 송도 미래발전연구소 제 지역구 송도에 있는 저의 새 사무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허병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허병기 교수님께서는 저와 함께 이 비밀지령 E-무한대승 이 책을 쓰신 대부분을 쓰신 818페이지짜리 역작을 쓰신 분이시죠. 근데 이제 여기에 넣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출판 일자에 맞추기 위해서 미처 다 집어넣지 못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번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입니다.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그게 옳은 것이다, 그른 것이다, 부정이 여전히 있었다, 아니다,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일단 먼저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어제 오늘 이 부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있을 때 민주당에서 사람들을 동원을 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컴퓨터라든가 숫자라든가 우리가 모르는 부분에서 부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이 투표를 독려해서 나온 특이한 현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제가 이걸 분석을 꽤 오랫동안 했는데요. 요번 강서구청 그 선거는 그 예년에 비해서 원래 이게 부정이다 아니다 이렇게 검토를 하려면 2022년, 그러니까 지난번 구청장 선거의 그 선거판, 그 결과랑 원래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게 흐름이 어떻다.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투표표건, 그러니까 관내냐 당일이냐, 뭐 요번에는 이제 관외는 없으니까 관내냐 당일이냐, 그 둘 다 일어났느냐, 그걸 이제 분석하는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실마리 찾는 이제 첫째가 2022년도 그때 강서구청장 선거는 어떤 특성의 함수관계를 갖고 있느냐, 그걸 이제 제가 이제 플라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면 이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요 처음에 있는 요거죠? 그림입니다. 네, 요건데요. 예. 요 그래프 요겁니다. 요 내용입니다. 요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요. 예, 요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요 그림을 보면요. 이제 그림이 대각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네. 위에 직선이 하나 있고 위에 직선은 더불어민주당 당일 득표율, X축이 당일 득표율. 네. 그리고 Y축이 관내 득표율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원래는 부정이 없으면 대각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네. 대각선 좀 없죠. 근데 2022년도는 다 어떻게 되냐면 당일 득표율보다 높습니다. 직선이 쭉 위로 올라가가. 그냥 요만큼 인위적으로 부풀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 만난 점은요. 대각선과 만나는 점 보면 X1, 그 다음에 관내 득표율 1, 요 점입니다. 그때 여기 점이요. 그러니까 이윤이 보여줄 때 요 점을 고점하고, 그러니까 Y축에 보면 0.1 있죠. 요런 직선을 쭉 그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당을 보면 원점이죠. 네. 00을 지나고 그 다음에 이쪽은 1을 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래로 이렇게 그런 직선이 그려집니다. 요 직선 그려지는 거는 뭐냐? 정상이군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아니군요. 여기 이제 조작된 그림인데 이렇게 되는 건 이제 제 책에 보면 어떻게 보면 요거는 바깥에서 표를 넣었다는 소리예요. 더하기 표. 그러니까 조작이 일어날 때 어떤 조작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수식으로 유도했는데요. 이런 그림이 나오면은 요건 바깥에서 표를 집어넣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책에 보면 다 분석이 그렇게 됩니다. 그림 딱 봤을 때 대각선에서 11, 더불어민주당이 11점을 지났고요. 그죠? 11 지나고, 그 다음에 Y축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서 직선이 그어지면 요건 바깥에 집어넣은 거다.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고 아래로 지나가요. 그리고 요 그림의 특성이 요건 바깥에서 안으로 집어넣은 조작이 일어났다는 요 증거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이 지금 국힘당의 그래프 요 점이 모여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냐 이 말씀이죠. 요 그것도 모여 있는 아닙니까? 건 조작된 그것도 국힘당 것도 조작된. 국힘당 조작되고 민주당. 민주당도 그러니까 요건 조작되고. 뭐냐 국힘당은 요때는 실질적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민의원님 선거구 갖고 이야기할 텐데요. 그게 참 재미있게 나오는데 민의원님 선거구는 예를 들어 그때 미통당하고 정의당 표를 안 건드려요. 안 건들고 누구냐 저기 민주당 표만 건들게 되면 득표율이 민의원 줄게 됩니다. 정의당도 줄게 됩니다. 또 하다못해 작은 표 기타 후보도 다 줄게 됩니다. 근데 초기에는 제가 이제 이 생각할 때 표를 여기서 바꿔서 빼서 이렇게 주는 걸로 해석을 했는데 나중에 다 모든 것이 다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타 작은 후보들까지 다 맞는 수식이 뭐냐. 그 모델이 뭐냐 찾아낸 게 바로 얹기 모델, 빼기 모델, 바꿔치기 모델. 근데 그 모델을 쓰게 되면 기타 후보가 표가 왜 주느냐 올라가는지까지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꽤 정교한 모델이다. 왜냐면 기타 후보는 예를 들면 뭐 1% 미만인데도 이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 수식이네.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가장 의문이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초기에 표를 이렇게 뺏어서 옮긴 걸로 했을 때 그럼 기타 후보 그 작은 후보까지 빼서 옮겼느냐.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설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커니즘이 이런 메커니즘일 것이다 그러고 수식을 유도하고 다 플라팅해 보니까 그게 설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패턴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 국힘당은 표를 안 건드렸지만 표가 조작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표는 보면 2022년도에는 뭐냐 그러면 이 얹기 조작이 관내에 있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지금 본 건 2022년. 그렇죠. 예, 그래서 1년 전에 있었던. 그렇죠. 예. 근데 제가 분석해 본 바로는 2022년에 당일 투표 표본이 가장 안전한 표본이에요. 네. 그 출발은 이제 제가 이거 부정을 해갈 때 이거 부정이 아니냐는 거기서 출발해요. 네. 근데 그게 출발하면 꽤 실마리가 많이 풀립니다. 예.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예.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요걸 또 거기서 보여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면 앞뒤가 바뀌어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요거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요거 보시죠. 그 위로 잠깐만요. 요 그래프입니다. 요 그래프인데요. 네, 일단 보여드렸습니다. 요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 그러면요. 요건 2024년 보궐선거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며칠 전에 이게 뭐냐 그러면 X축이 당일 득표율입니다. X축이. 여기 당일 득표율이고 Y축은 뭐냐 그러면 관내 득표율입니다. 사전 투표율이네요. 그렇죠. 사전 투표율인데 그림 좀 다르죠. 다르네요. 아까 거. 여기 원점 안 여기 원점 안 지나가죠. 그러네요. 여기 보면 여기서 원점 여기 보면 11 안 지나가죠. 네네. 근데 이거 뭐냐 국힘당 민주당인 경우에는 이게 올라가 있습니다. 네. 좀 내려갔죠. 내려가 있고. 요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요. 요거는 당일 득표율하고 관내 득표율 사이에는 그 투표 사이에는 어떤 조작이 있었냐 그러면 얹기 바깥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바꿔치기 있었다. 그 두 가지 조작이 함께 일어났을 때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만약 이 그림이 여기 원점 지나가는 거로 이렇게 있으면 그건 얹기만 있는 겁니다. 그때는 여기가 1, 2를 또 지나가고요. 근데 아까는 원점 지나고 1, 2를 지나갔죠. 근데 요거는 조금씩 이동했죠. 아래를 더 이동하고 위를 더 이동했죠. 요거는 뭐냐면 얹기 조작하고 바꿔치기가 있었다. 그게 함께 있었다. 근데 요게 이제 보궐선거에서 관내와 관외 관계를 당일과 관내를 보게 되면 당일하고 관내에는 관내가 얹기도 있었고 바꿔치기도 있었다. 그 조작에 대한 이게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올해 있었던 보궐선거에는 두 가지 얹기와 바꿔치기 두 가지 패턴의 조작이 함께 일어났다. 그게 이제 그래프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죠. 여기에 이제 기준을 만약 원래 당일을 기준으로 하면 바꿔치기와 얹기가 있었다. 얹기가 있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좀 이따 보면 만약 2022년도 작년도 기준으로 하면 또 그림이 굉장히 재밌게 나옵니다. 요거 그림은 여러분들 기억할 때
올해 당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다음 적으시죠? 그림을 또 볼까요? 적으시고요. 다음 그림 그다음 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요 그림을 보면은 작년도하고 이 그림 잘 보이거든요. X축이 뭐냐면 작년도 당일 득표율입니다. 그러니까 X가 민주당, Y가 국힘당입니다. 그리고 Y축이 뭐냐면 올해 당일 득표율인데 거기도 마찬가지 X는 올해, Y는 원래 국힘당입니다. 그러니까 X. 여기 들어보면 나란하죠. 나란합니다. 예. 나란한데 요 밑에 보면 국힘당은 원점을 지나서 네, 올라가고 그래. 절편이 다릅니다. 네, 민주당은 절편이 위로 올라갔죠. 예. 요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 그러면요. 요 그림이 보면 요거는 당일 득표율하고 요 사이 함수 관계는 어떤 거냐 그러면 여기는 요 그림은 여기는 이 그림이 갖고 있는 게 이게 바꿔치기, 얹기하고 바꿔치기가 동시에 시작된 걸로 요 그림이 나옵니다. 얹기하고 바꿔치기. 예. 지금 이제 저기 교수님, 예. 지금 이제 설명을 이제 얹기, 바꿔치기 뭐 이런 걸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또 한번 보시죠. 계속 얘기를 하시면. 네. 요 그림은 뭐냐면 요 바꿔치기 그림입니다. 요 그림은 굉장히 나른하죠. 예. 여기 대각선 중심으로 하나가 어떻게 보면 대각선 밑으로 있고 대각선 위로 있고 나른하죠. 요 그림은 바꾸치기도 아니고 얹기도 아니고 얹기도 아니고 버리기도 아니고 바꾸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이 이렇게 있고 대각선하고 이렇게 나란한 게 두 개 있으면 요건 바꾸치기만 있는 겁니다. 자, 바꿔치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표를 갖다가 저쪽 편에다 주었다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컴퓨터 조작으로 하게 되면 분류기를 들어갈 때 김태우 후보 표가 분류기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바꿔치기입니다. 근데 원래는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바꿔치기가 있었느냐? 제가 예측하기에는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한 바꿔치기는 동영상 촬영이 굉장히 많이 돼갖고요. 위험합니다. 이번에. 그리고 선거구가 하나고 요번에 감시단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게 3일 동안 있었고, 요번에 무슨 안전관리단 선관위에서 그게 관리소가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그 사전투표함을 열어서 김태호 후보표를 버리고요. 그 표수만큼 뭐냐면 바깥에서 위조된 표가 민주당 후보로 가서 그 통이 이동해 왔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그 표를 열 때요. 다시 갈아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표가 그냥 그대로 나오니까. 그래서 요번을 보면 특히 그 관내 투표는 왜 그렇게 바꿔치기를 했느냐 그러면요. 사실은 부방대에서 그 불꽃 감시단에서 개수한 거 있습니다. 카운팅하는 숫자가 보면. 그게 20개 선거구에서 선거동에서 3개 동을 제외하고는 감시 전부 다 카운트를 했어요. 개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 개수 숫자가 200표, 300표 틀리긴 하지만 굉장히 근접했습니다. 근데 이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조작은 1000표 이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200표, 300표, 어떤 건 거의 맞아요. 그럼 이제 그때 그 감시단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가 보니까 선관위 직원이 자꾸 물어봤대요. 개수가 얼마가 되느냐. 그 사진을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네들이 여기 부방대 여기 인천 한순남인가 네, 사무총장. 그분 이야기가 자기네들이 정확하니까 가서 자꾸 물어봤대요. 그래서 서로 거기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조작을 할 때 어떤 조작을 할 것이냐. 저는 그걸 미뤄볼 때는 컴퓨터 이동은 안 된다. 그래서 안전관리인가 있잖아요. 열 몇 개, 민의원님이 옛날에 시민의 눈 얘기하시나요? 시민의 눈 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안전관리센터인가 해가지고 민의원이 먼저 대통령 선거할 때 이거 없애야 된다고 예. 선거 선거 안전 안전은 아니고
선거관리단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무슨 랜선도 깔려있고 뭐 다 있고 뭐 근데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아 비밀 저 임시 사무소 말씀하십니까? 임시사무소인지 뭐 그때 왜 대통령 선거할 때도 제가 그 BJ 톨 그 사람이 계속 동영상 찍는 거 보았는데 3일 동안 거기 사람들이 들락거렸잖아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임시 사무소 이런 네. 거 얘기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서 요번에가 이 강서구청 거기가 요번에 다른 데보다 훨씬 저기 사전 투표함 그거 하는 그 관리하는 그게 훨씬 많이 설치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추정을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아 사전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보관하는 장소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장소인데 예. 이제 네. 그게 보면 어떤 거냐면 그 왜 그때 장원민 의원님이 처음으로 지적하신 거, 뭐 예를 들면 그 대통령 선거할 때 그 선관위에서 왜 전국으로 뭐 몇십 개인가 뭐 그 사전 뭐 관리 안전관리인가 뭐 관리 그거 해서 그 사무소 운영하는 걸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 처음으로 지적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지적한 건 임시 사무소인데 지금 말씀하신 건 그거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거 저 나중에 생각나면 그래서 이런 요번 투표를 이 그림을 이렇게 쭉 보면요 어떤 거냐면 이게 제가 보고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만들 텐데 2022년도 당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분석을 해보면 2020년도에 당일 투표가 요번에도 저는 적용이 됐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이분이 김태호 후보가 이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추정이 되는데 왜 졌느냐? 요번에는 이게 투표를 관내에서만 부정을 하려고 보니까 표가 너무 큽니다. 근데 2022년도를 분석을 해보면 대형 조작한 표가 17,000표예요. 17,000표를 조작했는데 김태호 후보가 이겼습니다. 만 표가 조작을 했어요. 그런데 김태호 후보가 얼마를 이기냐면 7,000표를 이겼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 민주당 차이는 17,000이죠. 17,000입니다. 그때 대강 곱하기 2를 하면요 34,000표를 조작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관내 투표에서 24,000표가 조작이 되고요. 당일 투표에서 10,000표가 조작이 됐어요. 만약 34,000표를 당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요번에 민주당 70%, 만약 국힘당 30% 그랬으면요. 이게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70%, 뭐 68, 69, 뭐 한 70% 되고 여기가 아마 20 몇 프로가 됐는데 그게 24,000표를 관내에서 하고요. 10,000표는 당일에 했습니다. 이제 분석을 해보면 이제 제가 이제 그런 한 가지 분석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그 득표율이 원래도 적용이 됐구나. 그 기준을 보면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 표를 내가 34,000표를 이렇게 해본 것도 이제 뭐 이거 조금 더 설명을 가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배분했는가에 대한 배분에 대한 규칙도 나옵니다. 근데 배분을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그 배분대로 가게 되면 대강 수치들이 보면 10,000표가 당일로 조작이 되고 그 10,000표 조작할 때 당일에는 얹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얹기 설명이 되는 게 그때 박주원 변호사가 권오현 변호사 뭐 이렇게 통해서 그 공명 박사 한 분이 방송한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신권 다발 같은 게 당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일에는 제가 계산을 해보면 얹기가 10,000표 정도가 조작표가 나옵니다. 그냥 이게 계산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는 24,000표가 바꿔치기로 24,000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엄청난 지금 말씀하셨고 다음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네. 그건 제가 말하는 게 이제 계산치인데. 네네. 그러니까 계산이 나온 게 얼마나 그 계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면 지금은 완전히 그 얹기 바꾸기 이런 조작 패턴을 통해서 실제로 그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만큼 확신이 있으신 건가요? 지금 셈법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숫자가 나왔을 때는
뭐 이게 얹기라든가 이게 나왔을 땐 버리기 뭐 바꾸기 이런 거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지난 3년 반 동안의 연구를 통해서 그런 숫자만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숫자는 어떤 범행의 유형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거다라는 확신이 서식인 건가요? 요 책에 있는 거는 이건 확실한 숫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여기는 2022년도 하고 2023년도를 놓고 제가 분석했을 때 이 시나리오 하나도 이건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내가 세운 시나리오는 2022년도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하면 설명되는 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림의 이 함수 관계라는 게 아까 이런 함수 관계 하나 나오더라도요. 이 함수 관계는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22년도 가지고 이렇게 함수 관계를 걸어보면 함수 관계가 쭉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 의미가 이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보면 현상적으로 만약 이제 신권이 이게 위조다. 근데 그것도 거의 설명이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현장에서 확실하다 이렇게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면 그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게 선관위에서 진짜 공정한 투표를 했다 그러면요. 그 정보 보존을 기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선관위에서 이건 국민들이 진짜 귀중한 표기 때문에 솔선수범해서 그 표를 스스로 보존을 하고 스스로 모여서 다 부른 다음에 그걸 함께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걸 균형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이 없는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식으로 추정해 가는 게 이렇다는 거고요. 여기 있는 수치는 제가 봤을 때 이건 거의 왜 확실하냐 그러면 이건 데이터가 선관위에서 한 선거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선거가 두 개를 갖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시나리오인데 이건 꽤 그래도 근거가 있는 시나리오다 이렇게 하고 요거는 한 선거에 갖고 우리가 보면 4.15 있잖아요. 2020년 4.15 당일 관내 고 한 선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리고 나오는 거 보면 수식하고 표가 다 일치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한 거라고 말을 합니다. 예, 길었네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여러 가지 통계 우리가 쉽게 얘기한 0.39, 0.39, 0.39가 처음에 저희의 주의를 끌었던 그 통계인데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어떤 그 0.39라는 것이 3번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숫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누구의 손을 탔거나 누가 범죄를 저질렀다. 부당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와서 표에 손을 댄 것이다. 직접 표에 손을 대지 않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때는 이제 컴퓨터로 숫자를 조작해서 사람들에게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가정을 세우고 확신을 갖고 덤벼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재검표를 하면 바로 드러날 것을 재검표를 미루고 할 때 좀 우리들이 의심스러운 게 많았고요. 결국 또 재검표를 했더니 숫자는 맞았는데 그 엄청난 이상한 표들이 나와서 이거를 맞지 않는 수를 맞추려고 무리한 지금 움직임이 있었구나.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밖에서 싸우는 한편에서 허병기 교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숫자들과 실험을 벌이셨고 그래서 숫자로 보니까 이게 부정이 맞습니다. 여기 이 말씀만 해도 우리들은 굉장히 소중하고 고마운 건데 이 900페이지짜리 818페이지짜리 책을 쓰신 와중에 제가 이제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구체적인 범행의 방법과 방법에 대해서까지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합니다를 넘어서서 이 이상한 게 이렇게 몇 개의 카테고리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카테고리는 표를 바꾸어 친 거, 요 카테고리는 표를 버린 거, 그러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표를 버린 거, 어디에는 민주당 사람들에게 표를 얻는 거, 요런 구체적인 방법을 써서 이루어진 범행이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실 수 있는지를 다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표 나오는 자료가 보면요.
사실 처음에 딱 이렇게 표를 보면 원래는 우리가 보면 당일, 관내, 관외 이제 그 기타는 너무 작으니까 두더라도 그다음에 이게 모여서 이제 선구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보면 대수의 법칙 그래서 숫자가 보면 만약 민위원님이다 그러면 여기가 10한 3만이다. 그러면 당일이 한 8만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관내가 4만 되고 그다음에 관외가 한 만 이렇게 됩니다. 이 숫자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일 득표율. 그러니까 민위원님이 당일 득표율이 만약 50% 얻었다. 관내도 50% 얻어야 되고 관외도 50% 얻어야 돼요. 그러면 관내 득표율에서 당일 득표율을 빼면 0이 가까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민현동에 성모동이 8개가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 0을 중심으로 하나는 0. 플러스 뭐 0. 예를 들어 0, 2, 많아야 0.02, 이게 2% 정도.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다른 동에 가면 마이너스 0.01 왔다 갔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관내 이렇게 나오고요.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면 민요님인 경우에 관내에서 관외를 빼게 되면 다 뭐가 되냐 그러면요. 마이너스 쪽으로 7, 8%가 갑니다. 정의는 후보는 플러스 쪽으로 다 가요. 그 7개 동 전체가 또 다 갑니다. 그러면 정의당의 표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정의당의 표도 보면 다 2, 3%가 다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그럼 기타는 어떻게 되느냐. 기타도 신기하게요. 기타도 다 많이. 그러니까 그 0. 예를 들면 1%도 안 되는 기타도 다 많아요. 예를 들면 종로구다. 17개가 있죠. 그러면 종로구에서 미통당의 후보는 마이너스 다 12%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민주당 다 나옵니다. 그럼 거기 기타가 뭐냐. 17동이 그렇게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기타 후보가 보면 1% 미만짜리입니다. 그것도 관내 당일을 빼게 되면요. 작은 숫자 중에 플러스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마이너스 나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선거구 253개에서 관내 투표에 가보면 그게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이 현상은 왜 일어나느냐. 그게 이제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관외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됐냐 그러면 민통당의 경우에는 관외에서 당일을 빼면 거의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근데 플러스가 나오는 건 또 민주당은 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기타로 하게 되면요. 관내 득표를 빼게 되면 어떤 건 플러스로 갑니다. 어떤 건 마이너스로 갑니다. 또 가다 보면 어떤 거는 0이 되는 것도 나타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수식을 유도해 갈 때, 그리고 이제 해석을 해 갈 때, 그조차도 설명이 되는 수식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수식이 그래도 거의 사실에 가까운 온전한 수식이 되고, 그걸 가지고 내가 예를 든다면 성관이 자료를 갖고 내가 이 개발한 수식을 하고 성관이 자료를 갖고 두 개 비교를 했을 때 일치가 돼줘야지, 내가 가정했던 거, 내가 이런 개념을 이런 로직으로 유도했던 게 성관이 데이터는 맞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내가 예를 들어 요거는 버리는 표하고 바꾸친 표라는 수식이 쭉 나오는 걸 가지고 성관이가 요 수식을 가지고 요 성관이의 어느 선거구는 요걸로 돼 있다. 그 선거구만 다 모아서 플러팅을 쭉 하게 되면 이제 설명할 때 플러팅을 하면 그 수식이랑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바꿔치기하고 버리기구나. 또 요렇게 또 수식으로 되어 있는 게 요거 얹기하고 바꿔치기다 그러면 그 수식하고 선관위에서 나오는 자료 있잖아요. 그 선거구만 다 모아서 플러팅하면 똑같이 그 직선으로 쫙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5개 패턴이 그렇게 쭉 나와요. 그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요거는 매표가 예를 들면 연수구다 그러면 매표가 국힘당에서 그러니까 매표가 민주당 후보한테 그러니까 관내하고 관외에서 이게 얹어졌구나. 연립방식 풀면 계산돼서 매표가 얹어졌다는 게 계산이 딱 돼 나옵니다. 그게 서울시 제가 분석은 253개 구에서 다 했으면 다 해보면 연립방식이 다 풀립니다. 지금 몇 개를 하셨죠? 여기 책에 실린 건 서울 49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책을 2편을 쓰게 되면 그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현상들이 발견이 또는 이거 새로운 예를 들면 원리다 이런 거기까지 갈지 안 갈지는 그런 것도 발견이 돼서 이제 이 표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계산이 다 되고 그림 다 나옵니다. 예를 들면 로이 킴이 그분이 지적했던 것 중에서 딱 하나가 뭐냐면 당일 득표율 다 더해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뭐 오름 차순이라고 그랬어요. 득표율이 가장 낮은 거에서부터 쭉 다 나열시킨 다음에 그 득표율을 다 더했습니다. 그 값을 가지고 A 선거구의 득표율을 이 값으로 나누고 B 선거구의 값을 이 득표율로 나누면서 하는 게 그림이 하나 쭉 나와요. 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관내 득표율로 또 내림차순, 오름차순에서 다 더한 다음에 이 값을 가지고 A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 이 값으로 나누는 걸 가지고 Y축으로 놓고요. 이쪽을 그러니까 차순 1, 2, 3, 4 이렇게 놓아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두 개 만나서 봤더니 여기는 0.5에서 만납니다. 그분이 로이 킴의 그 이론의 핵심이 그겁니다. 출발점이 거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제가 찾아낸 그 방법이 5가지지 않습니까? 원래 기본이 되는 게 3가지고 나머지가 2가지 합쳐 5가지지 않습니까? 5가지 패턴으로 이제 그것도 그 로이 킴의 그 이론도 수학적으로 수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감으로 했더니 감이 아니고 수식으로 증명이 됩니다. 아, 요거는 수학 풀을 딱 하게 되면 요건 0.5에서 만나는 걸로 증명이 됩니다. 근데 그 로이 킴이 했던 거는 뭐냐 그러면요. 아까 언기 조작만 있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버리기 조작일 때는 0.5에서 안 만납니다. 다른 점에서 만납니다. 그것 딱 크로싱 포인트 따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크로싱 포인트가 딱 나와. 그것도 수학적으로 정리이 됩니다. 그것도 이제 책 2에 가보면 아, 왜 로이 킴은 0.5에서 만나느냐. 대부분 관내 투표는요. 언기 조작이 거의 다입니다. 언기 조작이 이제 바꾸치기 좀 있지만 언기 조작입니다. 근데 관외로 가게 되면 언기가 작습니다. 근데 언기라는 거는 순증 아닙니까? 순증 아닌가요? 표가 원래 있는데 예. 바깥에서 가짜표를 만들어서 민주당 후보에 갖다 얻는 겁니다. 순정입니다. 그러면 순증이죠. 그러면 전체 투표수가 늘어나서 발각되지는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외선관위에서 이제 이것도 추정입니다. 근데 저는 막 그 확실하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추정인데 외선관위에서 선거관리 명부가 없느냐 그러면요. 명부 내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저기 스캔한 거 다 안 보여주는 이유가 만약 선거인 명부가 작성이 되고 표하게 되면 언기 조작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민 의원님 거기서 이 사람, 사전 투표한 사람들의 사전 투표한 사람들에서 언기를 많이 했는데 하게 되면 아마 그 표가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왜 그 완전 뒤집어 엎었냐 그러면 제가 이제 추정해 본 걸로는 이 사람들이 여기 한 거에 대해서 이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무슨 표 조작했는지를 이 사람들이 잘 몰랐거든요. 아, 언기에다가 바꿔치기를 했다. 바꿔치기를 했다 그러면 표차가 굉장히 크게 일어납니다. 근데 바꿔치기를 안 하고 언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때 까도 제 생각에는 민 의원님 표는 그렇게 많이 안 바뀌었을 거예요. 안 바뀌었을 텐데 이 사람들이 자신 없이 다 바꾸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자신이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이거 바꿔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 모르니까 바꿔치기 했다고 표차가 확 나서 저도 처음에는 이 표를 이게 열기만 하면 당장 그거 될 거다. 만약 그게 이제 어떤 손을 안 대고 열기만 하면. 그런데 나중에 제가 봤더니 아, 이건 언기였구나. 근데 이 사람들이 만약 그걸 실질적으로 한 사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서로가 의견이 맞았다 그러면 그냥 열어도 아마 그 표가 그대로 나오실 거예요. 네, 그 선관위에서는 그것까지 몰라서 그냥 다 바꿔치기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5개의 조합이라고 한다면은 그 표를 바꾸는 그 부정선거범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복잡하진 않습니까? 바꿔치기는 굉장히 만약 프로그램이라면 그냥 너무 쉽고요. 근데 왜 이제 제가 이 현장을 설명해 줘야 되느냐 그러면 자꾸 가다 보면 무효표가 1번으로 가고 2번표가 1번으로 가는 게 수식으로 이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식이. 근데 제가 수식 유도를 딱 해서 그걸 가보면
그 바꿔치는 표가 몇 표라는 게 나옵니다. 그게 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 시내 가보면 예를 들면 관내표는 49개 중에서 한 30개는 그냥 얹기만 한 표입니다. 예를 들면 특히 종로다, 용산이다 그러면 얹기만 했어요. 근데 그 그림이 아까 그림을 그려보면요. 아까 똑같이요. 원점에서부터 미통당은 대각선 아래로 직선이 그어지고요. 그 다음에 저기 더불어민주당은 1점하고 위에 그 Y절편이 플러스 N쪽으로 이렇게 두 개 나란하게 그려집니다. 근데 그게 그림으로 딱 나와요. 그리고 그걸 이제 수식으로 유도해서 딱 그 수식을 풀게 되면 몇 표가 얹어졌다는 게 나오고, 그 다음 플라팅을 쭉 하게 되면 그 직선 위로 딱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다른데 만약 이제 여기에 얹기가 있고 바꿔치기가 있다 그러면 이게 1을 지나가니까 위로 이동합니다. 이게 아래가 원점을 지니까 아래로 이동합니다. 거기도 보면 바꿔치기는 몇 표고 얹기는 몇 표가 나옵니다. 그게 계산돼 나와. 그래서 이제 그거 네, 지금 하나 더 하시죠.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이건 제가 왜 보여주냐면 이거 좀 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이거는 이제 거기 분산표 같기도 하고요. 교원대학교 총장이라는 분이 나와서 네네네.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동원대 했다고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만약 이제 동원을 했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게 X축이 뭐냐 그러면 총 투표수 분의 관내 투표수, 그러니까 이게 총 투표수분이 관내 투표수가 증가하게 되면 이 관내 득표율이 쭉 올라가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힘당도 뭐 관내 득표수가 총 득표수 예를 들면 김태호 후보가 10,000표를 얻었는데 어느 동네 가봤더니 10,000표 중에서 예를 들면 관내가 7,000표를 얻고 관내 투표자가 7,000이고 관내 투표자 3,000표인데 다른 데 가봤더니 관내가 예를 들어 8,000이고 당일이 8,000이고 관내가 2,000이었다.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렇게 가든지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여기 들여다보면요. 총 투표분의 이게 동입니다. 뭐 10개 동에 됐으면 총 투표수분의 관내 투표자 수를 했을 때 이쪽은 증가합니다. 그러면 민주당인 경우에 커브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야지. 관내에 많이 찍으면 득표율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건 함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동원돼서 간 게 아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1차로 나오는 게 동원이 아니라 이건 함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른 조작 때문에 관내가 갑자기 당일보다 표가 많이 당일이 50이었는데 관내는 뭐 70이 되고 국힘당은 보니까 당일에서 한 40 뭐 몇 프로였는데 막 20% 떨어진다. 그 설명은 뭐냐면 다른 요인이라고. 이게 이제 그래프로는 이제 설명이 잘 되고 그러는데 이 그래프로 어떤 게 구현된 건지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더 쉬운 얘기로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원이 된 거라면 그게 어떤 패턴이 나오는데, 그렇죠. 함수 관계가 나오는데 직선이 나오든 곡선이 나오든 함수 관계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예를 들면 투표자 수가 관내 투표자 수가 올라가게 되면 관내 득표율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 관내 득표자 수가 떨어지게 되면 관내 득표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국힘당도 보면 함수 관계가 없고요. 득표율이 투표자 숫자가 쭉 증가해 가는데 이거 함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분포가 이게 상한계수가 제로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 민주당도 보면 이게 투표자 수가 쭉 관내에서 올라가게 되면 이게 사실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함수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원에 의해서 이게 조작이 됐다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작된 게 다른 요인 때문에 조작된 거지 그분이 말하는 동원회가 없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난 조작이다. 만약 표가 왜 당일에 비해서 관내가 확 올라갔느냐 그 설명은 동원 때문에 올라갔다. 그 설명은 조금 수학적으로는 안 맞는다. 그래서 그 증가한 원인이 뭐냐 다른 수학적인 함수 관계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수학적인 함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그럼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고서를 쓰는 게 2022년도 걸 가지고 설명을 하면 수학적으로 설명이 쭉 돼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표를 조작할 때 어떤 원칙, 어떤 방법에 따라서 조작이 되어가고 분배를 할 때도 어떤 분배를 했는데 이게 하나의 추정을 해보면 그런 추정하는 게 굉장히 유사하게 맞아집니다. 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저는 한 가능성은 국힘당의 김태호 후보가 승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이런 승리했다고는 예, 가능성. 예, 지금 졌을 거라고 졌다고 생각하는데.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3년도 보궐선거만 놓고 보면 좋습니다. 근데 2022년도 표 2개를 갖다 놓고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출마했고 또 이번에 출마했고 민주당 후보가 그때는 좀 꽤 뭐 경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지난번부터 경쟁이 떨어지는 사람인데도 이번에 월등 너무 많이 이겼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진짜 뭐 윤 대통령이 잘못해서 사람들이 진짜 뭐 다 돌아섰느냐? 경영을 보면 그런 경영은 아닙니다. 그 어제 그 대수의 법칙 설명을 하면서 그 의사 선생님께서 대수의 법칙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수의 법칙을 견디는 뭐 다른 요인들은 사소하다. 예를 들어 뭐 대통령이 뭐 무슨 얘기를 했고 뭐 그게 무슨 요일날 투표를 한 거고 남자가 많고 여자가 많고 뭐 이런 것들은 이 해변에 세워진 모래성들이다. 그게 아무리 크고 견고해 보여도 저기 멀리서 닥쳐오는 대수의 법칙이라는 큰 파도를 견딜 수 있는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강서구에서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하나의 모집단으로 봤을 때 모집단 전체가 발현한 선거에 대한 특성은 득표율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예, 그러니까 모집단의 득표율을 완전히 파괴하고 특별하게 몇 조 경분의 몇 경분의 1로 이 사전 투표만 중불나게 좀 다른 수치로 나올 확률은 보시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여기 강서구로 보면 그게 경 단위로 예. 경분의 5경분의 1.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는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보면 자꾸 관내나 관외가 이 집단이 다른 것이다. 특성화되어 있다. 근데 여기 보면 다른 겁니다. 수학적으로 보면 다 다른데 다를 수가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제가 강북구청장 그 재판 갔잖아요. 그러면 다르다고 주장하면 선관위 자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반문을 해본 겁니다. 그럼 선관위에서 다르다는 걸 당신이 증명을 해줘야 된다. 이거는 원고 증명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원고는 같다고 지금 놓고 풀이를 다 해보면 이거 문제라고 생기는데 그럼 당신들이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다르다는 걸 당신들이 검증을 해줘야 돼요. 그 책임이 거기 있는 거다. 이거. 그런데 나보고 같다는 걸 증명을 해보라 그러면 나는 증명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요 2탄에 다시 이제 제가 이 책을 2개를 쓰게 되면요. 아주 재미있는 게 민경욱 후보의 연수월구 제가 하나를 여기 보여드리면서 여기 굉장히 큰, 그러니까 연수월구의 이 투표 표본은 굉장히 귀중하고 이게 갖고 있는 의미를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5개 그 특징 여기 말씀하시는 이제 거죠? 하나 제가 여기 제가 보여드려요. 몇 페이지죠? 이게 뭐냐 그러면 721페이지를 봐요. 721페이지 보면 네 번째 특이한 네 번째 특이한 거 보면 미래통합당 후보하고요 정의당 후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을 보면 당일, 관내, 관외, 선거구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선거구에서 얻은 표를 가지고요 당일에서 얻은 표를 선거구에서 얻은 표로 나누고 관내를 또 선거구로 나누고 관외를 나누고 하게 되면 미통당하고 정의당은 이런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여기 봐요. 관내 득표수를 관외 득표수 그러니까 민 의원인 경우에 보면 0.6824입니다. 그러니까 만이다 그러면 6,824표를 관내 당일에서 얻었습니다.
총 얻은 게 많더라 그러면. 근데 관내에서는 얼마나 얻었냐면 2179을 얻었어요. 그다음 관외에서는 897표를 얻었습니다. 민의원인 경우에. 네. 근데 정의당인 경우에는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1000표를 얻었다 그러봐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 그럼 10,000표를 얻었다 그러봐요. 그러면 여기 똑같이 6,800. 거의 비슷하네요, 저랑. 이건 거의 비슷한 게 같습니다. 네. 단위가 보면 0.68, 0.68 같죠. 예. 0.21 여기 보면 222 예, 2, 같죠. 0.089, 0.089, 0.089 같죠. 예. 요렇게 일어나는 요게 뭐냐 그러면요. 민의원님 거하고 정의당의 표는 당일 관내가 하나도 건들지 않았다. 건들지 않고 어디만 건드렸냐? 민주당 후보 표 관내만 건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관내만 건드렸다는 게 어디 또 나타났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봐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722페이지를 가보면요. 여기도 이제 신기한 숫자가 나옵니다. 보면요. 정의당 후보 득표 수입니다. 그러니까 당일에서 얻은 거 관내 이걸 나눠요. 그러니까 미통당 후보 얻은 걸 나누게 되면 당일 봐봐요. 당일 보면 2.14, 2.14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나오느냐 그러면요. 이게 정규 분포. 그러니까 당일에서 민의원님 얻은 득표율이 만약 0.5%다 그러면, 그러니까 50%다 그러면 정의당 후보 얻은 게 20%다 그러가요. 그럼 관내에서도 민의원님이 50%, 정의당 20%, 관외에도 50%, 20%. 정확하게 맞았다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말이 정확하게 맞다는 네. 소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가 그게 요 두 개는 건들지 않다고 보니까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건드는 게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건드렸으니까 어디 건드냐? 관내에서 건드렸으니까 관내를 봐요. 똑같아요. 2.98, 2.9 똑같은 표를 갖다 집어오면 돼. 비례 그 표수에 맞게. 그래서 여기가 보면 똑같은 게 관내에서 표를 건드렸는데 관내에서 만약 2만 표였다 그러면 예를 들어 거기 10분의 2,000표를 얹었다 그러면 관외에서 10,000표를 얻다 10%, 1,000표를 갖다 집어얹으면 이런 결과가 딱 나옵니다. 그게 수학적으로 딱 증명이 돼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계산을 해보면 이 표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정상분포를 이루는 거다. 이게 표가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민의원님이 당일에서 50%를 얻고 정의당 후보가 20%를 얻었으면 관내에서도 50, 20, 관외에서도 50, 20, 전체도 50, 20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선관위에서 발표한 숫자를 가지고 딱 하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근데 안 나오는 거는 이제 조작한 정일영 후보의 그렇죠. 조작한 게 왜 조작했냐 그러면 그게 관내만 갖고요. 나머지는 다르다. 그러면 당일은 두고 관내만 조작을 했다. 예. 조작가 있는 게 조작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같은 비율을 조작하다 보니까 숫자가 똑같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수학적으로 이렇게 다 증명이 돼 나오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제가 그 연수가 아주 대표적인 이게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이거 가지고 서울시에 예를 들면 30개 선거구가 얹기만 있었다 찾아내서 그걸 민주당 후보 빼고 나머지 후보를 가는 정상분포다. 지금 이제 안 했지만 나머지 걸 해봐도 뻔히 똑같을 것이다는 말씀이죠. 자, 어제 소개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조작의 증거로 나와 있는 특별한 패턴이 종로 같은 경우에는 4개인데 저한테는 5개예요. 그 이유 차이가 그 설명 잘 하시더라고요. 정의당 후보 있잖아요. 표가 꽤 많은 표, 16% 이던 어느 정의당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다른 특성이 또 발견해요. 근데 종로구는 거기가 뭐냐면 민주당, 미래통합당 두 후보가 많고 나머지 작잖아요. 근데 이 작은 표는 요동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0.0 얼마 갖고 막 요동하니까. 근데 연수얼은 정의당 후보가 그래도 표를 꽤 많이 얻어서 굉장히 그 수치는 잘 안을 오차 범위가 굉장히 작은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성이 다른 특성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결론을 낼 수 있는 건 오늘 강서구 보궐선거 관련해서 이
숫자의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그 민주당 사람들을 동원해서 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반론이 제기됐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귀가 이제 솔깃합니다. 그런데 지금 짧은 시간 안에 우리 허병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그게 아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떤 함수, 패턴이 나타나야 되는데 함수 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틀 동안 계속 끌고 갔다고 하면 끌고 간 사람들이 동원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많을수록 뭐 사전 투표율이 올라간다든가 사전 투표율이 올라갈수록 그 표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어떤 그 저희가 있었어야 되지만 그 패턴과 함수로 나타나는 식이 나와야 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아까 막 그냥 뿌려놓은 것 같은 상관관계가 0이다. 상관관계가 0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틀렸다는 것을 수학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5.6 경분의 1로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지금 표의 통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부정이다. 확실한 이제 부정으로 보이고 그 부정에 쓰인 방법은 이 컴퓨터 조작으로 그냥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사전투표가 이번에 관내만 있었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에다가 표를 쑤셔 넣는 그러니까 이 이동 중에 그 쑤셔 넣는 방법이 바꿔친 것, 그렇죠. 빼고 바꿔친 것, 그런 형태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투표도 조작이 많이 됐다. 네네네. 그런데 우리들이 지난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불꽃 감시단해서 나가서 감시도 했지만 또 사전 투표를 실어 나르는 그 트럭의 내부가 공개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트럭 내부를 보면 이렇게 검은 보자기 같은 것들이 그냥 무작위로 쌓여 있고 그게 1시간 반씩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것이 목격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에 표를 김태우 후보의 표를 빼고 그만큼의 진교훈 후보의 표를 집어넣는 그런 바꿔치기 그 조작의 범행이 이제 이루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원래 뭐 문과생이었기 때문에 뭐 수학을 모범생으로 남들 시험 보는 것만큼 보고 시험도 잘 봤었죠. 그런데 벌써 뭐 몇십 년 동안 수학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이해하는 데에 제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 뭐냐면 제가 듣고 여러분께 그거를 이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께 하나 제의를 드리는 거는 이 강의나 이 책을 우리 한국에 있는 수학학회나 통계학회, 뭐 이런 분들, 그 교수들의 이제 학회가 있을 테니까요. 어느 학회가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계, 조사 방법, 수학,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을 좀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더 많이 이제 알아듣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런 분들이 또 많은 곳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 진실의 무게가 더 커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지금 수학과가 아니시니까 그런 거 하실 때 좀 부담이 되실까요? 부담은 안 됐는데요. 그런 그 장소, 그 자리, 환경이 만들어지느냐. 그러면 이제 저는 와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이제 체계를 잡아서 시간이 예를 들면 뭐 1시간에서 30분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해가서 이제 저는 내가 분석한 바로는 이런 거다. 또 다른 사람 다르게 분석할 토론할 수도 있습니다.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얼마든지 용기가 있고. 근데 그걸 마련해 주느냐? 마련 안 할 겁니다. 안 할 건데 하면 저는 얼마든지. 왜 마련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용기가 없죠.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시끄러운 문제가 있을 때 과연 그 학회나 어디서 그렇게 용기 있어서 이게 해보자 이런 사람들이 저는 많다고 기대를 안 해요. 제가 이제 교직 생활을
그러니까 대학 생활만 30만 몇 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연구소하고 뭐 회사 생활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만큼 용기가 있는 분은 찾기가 좀 어렵다 이게. 그러니까 네.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홍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학교에 예를 들면 옛날 데모가 아주 심할 때 인하대학교 데모 아주 심할 때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조중훈 이사장님 사모님? 사모님 아니 그 동생의 그 남편 박태원 총장님이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때 무슨 칼 뭐 부정 입학이다 그래서 학교가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근데 인하대학교에서 그분의 도움 없이 하는 사람이 그분이 이제 관계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왔는데 그분이 가장 공격이 처했을 때 제가 봐도 그건 저는 거기 인하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근데 용기 있게 이건 아니다. 그럼 진짜 이게 문제가 뭔지 해결해보자. 이제 학생들 데모가 심하게 일어나서 총장실도 점거하고 뭐 이사장실 점거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총장이 나가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가 뭐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진짜 우리가 공개적으로 다 해서 이게 맞으면 진짜 나가셔야 되고 아니면 안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그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못 찾아봤거든요. 한 몇 명서 그 문제를 제기를 해서 그 학생들이 이제 좀 잠잠해지고 그 학교 문제를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났는데 그때 비로소 이제 교수협의회도 만들고 그래서 그게 10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보면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저기 그 이력서도 나와주면 뭐 학회장도 하고 네네. 국가대학교 협의회 회장도 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과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공개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자. 시간 많이 들여갖고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덧붙일 거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저는 언제든지 가서 제가 이런 방식으로 이런 그 말하자면 우리가 헌법적인 그 도구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보면 수학식이라면 헌법적인 도구에 해당하는 게 뭐 예를 지금 말하는 우리 통계학적 공리라든지 확률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헌법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어떤 걸 판정 내릴 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런 결과들이 도출된다. 예. 그건 뭐 문제. 그렇군요. 책에 대해서 책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40명의 존재를 얘기하십니다. 미통당이 40석의 자리를 빼앗겼다. 근데 그 40석을 빼앗긴 선거구가 정확하게 나옵니까? 이제 그 권역별로요. 인천이다 그러면 연수 얼구 그리고 그 미추 얼구 갑 그게 두 군데 나옵니다. 아 미추홀 갑이면 그 전희경. 전희경.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깁니다. 거긴 이기는 걸로 나온다. 인천에선 둘이네요. 그래 이제 40개가 제일 많은 곳은 아무래도 경기가 될까요? 경기가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제가 이제 말씀하시니까요. 그러면 여기 페이지가 보면요. 인천 강원 권역 그랬어요. 어디 나오냐면 784페이지를 보면요. 서울 권역부터 볼까요? 네. 782페이지 보면은 여기 보면 중구 성동구 여기는 대응 당일 투표에서 이거 원래 이 사람이 한 8% 이겼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져가지고 뭐냐 그러면 떨어졌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광진구 얼, 도봉구 얼, 노원구 병. 도봉을이요. 도봉을은 저 김선동 의원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뭐 노원구 병, 양천구 갑, 양천갑, 영등포 을 박용찬 후보. 예, 그다음에 동작구 을이면 이게 저기 같은 나경원. 예, 송파구 병, 강동구 갑 이렇게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서울에서 9군데, 인천에서 2군데, 11군데네요. 예, 그리고 강원도에 가보면요. 예. 여기 가보면 강원도가 그게 몇 페이지냐면 785페이지 보면요. 춘천 양구가 여기 아마 그분 같은데 춘천이니까 김진태인가요? 어디죠? 지금 강원은 안. 785 페이지 표 보면 6에서 49 춘천 강원 춘천 양구갑 있잖아요. 785페이지 꼭대기 표 보면 위에 표요. 네.
인천 미추홀. 아, 네네. 강화 3개가 있네요. 예. 양구갑, 원주갑, 원주을. 원주월. 근데 원주월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깁니다. 그 빨간 거 박스 안에 보면 하나, 둘, 셋, 4개. 그 강원도에서 2군데. 그다음 또 가볼까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충북 충청권역은 많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군데. 9군데가 미래통합당이 이기는 거예요. 여기 이은권 의원도 있을 겁니다. 이은권 의원. 이은권 의원이 아마 대전 중구쯤 될 것 같은데. 대전 중구 있습니다. 예, 네. 또 여기 다 있군요. 예. 그다음에 영남 권역에 가보면요. 예. 영남에서도 이런 일이 예, 벌어졌어요. 울산, 부산, 경남 이렇게. 왜 지난번에 그 누군가요? 김해갑이든가요? 그 재검표 한 대가 김해갑이든가요? 그게 김해갑이 양산을. 양산 거기도 미통당이 양산을 여기 있네요. 경남 양산을. 미통당이 이기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보면요. 787페이지 가보면 당선자 수 그래서 보면 지역이 나오고요. 이게 표가 제일 밑에 거가 이렇게 한쪽 오른쪽으로 조금 이동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개에 보면요. 더불어민주당이 125석,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이 122석. 그러니까 무소속이 이게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네네네. 무소속이 7 그랬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무소속인지 미통당으로 다 왔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 788페이지로 가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결과가 여기 나오는 결과가 미래통합당이 127석, 더불어민주당이 125석. 아, 이게 원래 그렇죠. 의석이다. 네, 이제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렇게 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2개의 표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하나는 120이 하나는 무소속 5표인데요. 네. 이 무소속 5표가 나중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미통당으로 왔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더 합치면 아, 네네네. 그리고 여기 정의당 하나가 있고요. 합치면 127석. 그러니까 선거구에서 결과는 미통당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게 미통당이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여기 딱 보시면 이게 마지막 우리 허병기 교수님의 마지막 이 원고 중에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다음 거는 이제 제가 쓴 거고. 그런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여기 보면 원래대로 됐다면 여기 민주당이 125석, 다음에 우리가 127석. 이거는 이제 다음에 이제 한석. 여기에 정의당이 한석인데 여기에 비례대표의 숫자를 계산해서 집어넣는다면 이제 원래의 의석이 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잘못돼 가지고 180석이 민주당한테 간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3석으로 돼 있을 겁니다. 이게 163석으로 돼 있었는데 사실은 보면 125석이다. 163석, 125석, 그러니까 38석. 예, 38석을 도둑 맞았다. 예, 그게 이 818페이지 이 긴 이 저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힘 있는 결론이에요. 요거 이제 2개가 나와 있는데 왜 여기는 125석이었고 아니 이게 우리가 122석이고 이게 127석으로 됐냐면 무소속으로 5석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전부 다 우리 저 당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보면 125대 127로 우리가 이긴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게에 이 책의 무게는 그 마지막 다 담겨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눈 거 이제 감사하고 여러 가지 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25대 123으로 이제 우리가 이긴 127대 125로 127대 125로 253개 지역
지역구에서는 우리가 이긴 그런 선거가 이제 됐었다는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게 궁금했고요. 그렇게 38석을 빼앗긴 입장에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심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사무실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작은 분야로 잘라서 여러분께 좀 더 쉬운 이야기로 이 챕터별로 할 수 있다면 챕터별로 나눠서라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귀한 책이 나왔는데 책의 내용을 세상에서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를 왜 이것이 중요한지, 왜 이 숫자가 중요한지, 왜 이 방정식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하면서 그게 어떻게 범죄로 이어졌는지도 우리가 다음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알아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여기서 잠깐 인사를 나누고 저희들이 이봉규 TV로 갑니다. 이봉규 TV로 가서 이 책과 관련된 지금 나누었던 이 이야기를 이봉규 박사랑 함께 또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때는 오늘 또 이렇게 진전됐던 논의가 있으니까 좀 더 쉬운 언어로, 좀 더 친숙한 언어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요것에 이어서 이봉규 TV의 방송 내용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